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 실현 극복 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7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선생님 저희가 꾸준히 보고 있는데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되게 오랜만에 또 네. 1회를 오랜만에 선생님과 그렇죠. 함께 네. 저번에 또 날라가서 저희 둘이 사과 네. 방송을 좀 했는데 좀 그래도 2주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선생님 근황을 저희가 이제 옮겨 전해드리긴 했거든요. 많이 편찮으셨다. 맞아. 뭐 아무래도 좀 메르스를 앓다가 살아난 것 같은 느낌도 좀 굉장히 심한 독감이라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혹 메르스 아니었을까? 막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심하게 아팠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정도는 됐으니까 일할 정도는 됐으니까 좀 그런 정도입니다. 다행입니다. 7월 달에 다 메르스 때문에 강연 취소됐다는 얘기가 네, 많았죠. 대중 모임 같은 게 막 취소돼가지고 네. 7월이 조금 이제 책 쓰기가 좋은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으시네. 좀 좋죠. 왜냐면 좋아요? 그동안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힘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체력의 한계 때문에 아프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그다음에 출판사가 워낙 괴롭혀요. 원고를 빨리빨리 안 주니까. 지금 무슨 책 쓰시는 거예요, 이제? 이제 뭐 써야 되냐면 아이들 놀이. 아이들 놀이? 놀이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어릴 때 애들이 왜 한국에서 지금 힘들게 자라느냐. 애들한테 자유를 줘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의 책을 진짜 재밌겠다. 써야 됩니다. 좋네요. 아주 동의합니다. 우리가 노는 거는 다 타당성이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아이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지라프? 저는 지금 막 생각이 들었는데 이 메르스 잠복기가 14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2주 전에 선생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잠복기 14일이 지나고 제가 어제 그렇게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회의도 빠지고 했는데 저는 고열까지는 안 났는데 너무 몸이 으스르 춥고 목부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메르스인가 괜히 무섭더라고요. 괜히 이게 사실 병원을 일부러 안 갔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시민의식이 떨어지니까 동아일보에 그게 써있더라고요.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시민의식 높이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전 무서워서 병원을 안 갔는데 다행히도 몸살 감기약을 먹고 한숨 푹 자고 나니까 목만 지금 조금 안 좋은 상태고 좀 괜찮아져서 메르스는 아닌 것 같고요. 네일을 했는데요. 좀 다 벗겨져서 다 지웠습니다. 두 개씩 빼고. 나랑 같이 했던 거 저 아니에요? 태연이랑 같이 했었는데 아무튼 또 지웠고요. 또 재미있게 여름 바캉스 맞이 샌들도 좀 사고 옷도 좀 사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름 맞이하세요. 변혜가 아픈 게 확실한 게 오늘 생눈이에요. 맞아요. 저 지금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을 하니까 진짜 뭐 얼굴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이게 화장독으로 다 반응을 하는 것 같아서 쌩얼이지만 봐주세요. 예쁘게. 창피해. 저는요. 전 너무 아파요. 체력이 요새 한계가 오고 있어요. 미쳐버릴 왜 것 이렇게 같아서. 아파 우리? 그래서 회사에서 너무 졸아요. 우리 맨날 그분이 오신다고 표현하거든요. 회사 사람들끼리 졸릴 때마다. 근데 그분이 요새 저랑 아주 짱치는 제 옆에 붙어 있어서 오늘도 이제 하루 종일 좀 골골대다 왔는데 어쨌든 제 근황 중에 가장 큰 거는 원래 핸드폰을 방송할 때 책상에 못 올리게 하는데 제가 오늘은 좀 올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앱등이의 세계로 들어갔거든요. 앱등이 잘 못 알아들으세요.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아이폰을 제가 샀습니다. 사실 위약금 16만 원에 할부금 55만 원이 남았는데 또 제 액정에 갈려가지고 저는 핸드폰을 약정을 꽉 맞춰서 쓸 수 있는 유전자가 없는 사람인 건가 봐요. 그래서 이걸 좀 갈았고요. 나머지는 좀 골골대면서 지냈는데 그래도 뭐 뜻깊게 좀 지냈었고 이번 주말을 좀 푹 쉬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좀 활기차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사과 방송을 우리가 했었었죠. 뭐 당시에 많이 참담하게 했었었는데 우리 잘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한 번에 오케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근황을 좀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스피드하게 시사 이슈 여기 이슈 시간입니다. 자, 육회 뭐라고 하나요? 육회가 먹고 싶나요? 이렇게 그 말이 헛나오지? 정신 차리세요. 시사 이슈 여기 이슈 시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께 이 주제를 다뤄달라라고 부탁을 했었었는데 선생님이 한 사람을 분석할 때는 공부도 더 많이 하시고 시간적인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비읍, 기읍, 히읗 그분 얘기하는 건가요? 아, 그렇죠. 아. 그 요새 그 프로듀서라는 이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네, 김수현 하면 대표적인 드라마 뭡니까? 별그대. 별그대죠. 하지만 우리는 별그네. 별그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지금이 무정부 상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오고 있죠. 막 그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데 그 무정부 상태와 지금 상태를 좀 비교해놓은 짤이 있어요. 네, 제가 좀. 일단 선생님 네. 얘기 말씀하기 전에 짤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 유군이 영상으로 하시면 이 짤이 밑에 뜰 수 있다고 하는데 화면 우리- 전체로 뜰 거예요. 네네. 제가 한번 그래도 들으시는 분만을 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정부 vs 박근혜 해가지고요. 혼란스러운가라는 질문에 무정부 상태 O였습니다. 박근혜 상태 매우 혼란스럽죠. 시민들이 불안해하는가? 무정부 상태 O였죠. 박근혜 상태 O입니다. 메르스, 세월호 이어서 세금을 걷는가? 무정부 상태 X고 박근혜 정부 O입니다. 그래서 이 짤들이 돌아다니면서 아 박근혜 정부에 살 바에 무정부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무정부 상태에서 살고 싶다. 이런 페이스북 SNS가 되게 많았었어요. 이런 짤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 상태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제 이 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짤에 대해? 뭐 맞는 얘기입니다. 아 네. 제가 아직 목이 완전치 않아서 좀 그런데 하여튼 강의 다니면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의 이 집권 세력, 극우 보수 세력이 시대착오적인 집단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이 사람들은 언제쯤 퇴장했어야 되냐면 아무리 늦어도 1991년도에 소련이 망해서 냉전이 해체됐을 때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다 이제 기저귀나 빨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만 유독 이 분단 체제와 분단 트라우마 같은 걸 악용하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맞아요. 변하지도 않고 그 모양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집단이 벌써 20여 년 넘게 새로운 시대에 네. 통치를 하고 있는 이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네. 근데 이 극우 보수 집단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뭐냐 하면 무능력입니다. 맞아. 너무 이- 무능력해 진짜. 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시대에 맞는 통치, 네. 그다음에 또 어떤 국민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 마인드도 실력도 없는 그런 정치 집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결국 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무정부 상태,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치 집단이 이제 도달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시대착오적인 집단이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회사에서 이야기해보면은 이제 거의 상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박근혜는 메르스로 가겠구나. 그 정도로 무능력하다라는 네, 거죠. 네. 오죽했으면은 일베에서조차 노무현이 잘했나? 네.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한다고 비하했던 하더라고요. 일베조차 박근혜가 진짜 못하긴 하는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 진짜 이게 무능력의 끝이구나 라는 이야기가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무능력의 끝과 함께 떠오르는 게 또 있는데 바로 근해 화법이라고 그 오늘 저는 기회가 잘 짰네요. 재밌네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좀 한번 우선 제가 뭐 그 합법 중에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네. 읽어드리면 그 트라우마나 이런 여러 가지는 그런 진상 규명이 확실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소재가 이렇게 돼서 그것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투명하게 처리가 이게 도대체 된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제가 그 다음 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요즘 좀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유행하더라고요.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정신만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걸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도대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주어 서술 어쩌면 필요 없고 이게 대박이에요. 네. 정말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이게 야, 정말 종교 정말. 집단이 맞는구나. 네. 이들의 신은 우주에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좀 말도 안 되는 이 단어들의 나열, 주어 목적어 뭐 서술어도 없고 단어들의 나열에 뭐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하는 것을
박근혜 어법이라고 이렇게 구사하는 방법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이 우리도 모두가 박근혜 어법을 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구사할 수 있다라고 해줬는데 네. 지라프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셨어요? 네,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다. 저도 보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먼저 멀쩡한 문장을 하나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는다. 근데 이 밥을 먹는다에 조금 더 골치 아픈 단어로 바꿔봅니다. 뭔가 있어 보이려고 어려운 거.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그리고 이 두 문장을 이어요. 첫 번째랑 두 번째. 밥을, 탄수화물을 먹는다, 섭취한다. 그리고 두 단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이것저것 부사어를 집어넣습니다. 밥이 탄수화물이라는 것과 먹는다는 걸 다시 한번 섭취함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 문장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우리 정부에서 쓰시는 말이니까 어렵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뜻의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문장이 끝날 타이밍을 놓쳐라. 이게 문장이 일단 읽어볼게요. 밥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탄수화물이라는 것과 희망찬 대한민국이 먹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우리 모두 힘써서 섭취한다는 것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의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나라 청년들이 밝은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섞어요. 믹싱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탄수화물이라는 것과 이것을 먹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밥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 모두 힘써서 청년들이 밝은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섭취를 한다는 것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의지임을 다시 생각함으로써 밥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면 완성이 된다고 이렇게 좀 이게 떠돌아다니나 봐요. 요즘 또 SNS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방금 뭐 대한민국의 네. 어찌고 저찌고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어쨌든 밥을 먹었다잖아요. 네, 그렇죠. 무슨 이런 소리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역시 있는 수첩 거예요? 공주가 맞나 봐요. 말을 하다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를 것 같은데 선생님 이 유체 이탈의 화법에 대해서 이 뭐 어떻게 말해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 그 원인은 뭐 프롬프트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 앞에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자막으로 쭉 처리해서 나오는 거. 그게 없을 때 이러잖아요. 네네.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평상시에는 프롬프트 때문에 자기의 정신 상태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제 프롬프트가 없어지면 그냥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의 이상한 정신 상태가 드러나는데 아니 기본 정치인이라고 하면 말을 잘해야지 정치인 아닙니까? 어떻게 정치인이 됐지? 진짜 이런 근본적인 고민까지 있네 진짜. 근데 이게 이제 흔하게 말버벅임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예, 말비빔. 말비빔, 네. 말버벅임 막 버벅버벅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심해서 너무 심하면 이 정신분열 증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 진짜. 논리가 비약되고 네. 이제 문장 구조가 깨지는 너무 심해요 진짜.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분열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건 증거가 없고 아직 네. 그리고 옆에서 더 자세히 검사를 해봐야 하는 거고 그거는 뭐 그건 아니겠죠. 근데 말버벅임이다라고 했을 때 원인이 있겠죠. 우선 뭐 제가 가상적으로 근거를 하나씩 지목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네. 한번 뭐가 제일 큰 원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는 원래 어눌하다. 그러니까 타고난 천성이다. 그러니까 일단 원래 지적 능력이 너무 이제 저급해서 이 문장 구조를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지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또 5개 국어도 하시는 분인데. 아니 서강대 출신이셔. 그래. 그러니까 그게 대학에 간다고 해서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냐? 전부 한 표요? 네. 그냥 이제 그런 거 그럼 뭐 그렇다면 진짜 심각한데요. 또 한 가지는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버벅이거나 뭐 이렇게 더듬거나 하는 것은 네네. 긴장된 상황의 표현입니다. 긴장.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중에게 말을 하는 거, 스피칭하는 거, 말하는 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네. 혹은 뭐 그런 공개석상에서 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한다, 긴장한다, 너무 과도하게. 네. 그럴 때 이제 말이 막 버벅임이 심하게 나타나죠. 네네네. 그게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불안 수준이 높은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프레시안에 인터뷰한 대목 보셨어요? 혹시? 네, 봤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물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전에는 네. 웬만해서는 그 분석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에 대해서 그냥 취재 와가지고 지나가듯이 물어보길래 지나가듯이 대답했는데 네네네. 그게 다 녹취가 돼가지고 아. 나가는 바람에 이제 그게 하나의 분석한 것처럼 실렸잖아요. 근데 네.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박근혜 씨는 대통령을 하고 싶지 않다. 네, 봤어요. 대통령 하기 싫다 지금. 원래 하고 싶었던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하고 싶지 않다. 근데 한국의 수구 보수 세력이 박근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잡아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사육을 해가지고 뭐 내보낸 것이다. 얼굴 마담으로. 네. 자,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하기 싫다라면 대통령 역할 자체를 수행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대통령 역할 중에서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언론에다가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 네네네. 하기 싫죠. 하기 싫을 때 버벅버벅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는 약간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굉장히 진취적으로 용감하게 네네네. 말이 잘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하기 싫은 말을 억지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횡설수설해요. 머릿속에 정돈도 안 되고. 그리고 할 말에 대한 관심도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표하기 싫은 애를 밖에 나가서 발표라 그러면 진짜 버벅이잖아요. 이제 곧 울겠다. 그래도 울잖아. 보셨잖아, 악어의 눈물. 그래서 이런 견제에서 하기 싫어서 그렇다. 지금 대통령을 정말 하기 싫은데 계속 하려니까 이게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 말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 하는 이런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때요? 뭐가 제일 중요한 원인인 것 뭔가 같습니까? 이게 아닐까요? 원래도 조금 떨어졌는데 하기 싫은 거를 하다 보니까 대중 앞에서 긴장을 해서 버벅댔다. 세 개다. 아 콜콜 너무 좋아. 뭐 높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웃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대통령 하기 싫은 건 확실해요. 제가 볼 때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대통령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긴장되죠. 네. 근데 지적 능력이 좋았으면 원래 똑똑했으면 어떻게 연기라도 하는데. 그런 긴장된 상황에서도 말이 깨지지는 않고 그런 기본은 나갈 텐데 원래 좀 떨어지니까 심하게 그게 이제 버벅이는 거예요 지금. 아 너무 웃겨 진짜. 아 너무 웃겨 정말. 아 네. 좀 쉬게 해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이게 본인을 위해서든 국가를 위해서든 좀 쉬셔야 돼요. 아니 얼마 전에 다음 1위에 박근혜 휴가 떴는데 진짜 휴가 보내줘야 되나 봐. 휴가 아니 영원한 휴가. 영원한 휴가. 그래서 본인은 하기 싫으니까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을 정말 위한다면 우리 모두가 쉬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모두를 위한 길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 박근혜 대통령 모두를 위한 길인 우주를 게 위해서도. 우주를 위해서도 왜 자꾸 우주를 건들까? 우주도 피곤할 것 같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휴가가 필요한 게 이 메르스 사태는 어떻게 보면 국가 재앙입니다. 이 감기 영화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정말 무서워요. 네. 이번에도 노부부가 돌아가셨죠. 그 간호를 하다가. 네. 그리고 이제 제주도까지 메르스가 퍼졌다 해가지고 제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을 이번 주 토요일에 가는데 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국가 재난인데 이 메르스를 보고서도 유체 이탈 화법을 하시더라고요. 뭐 변혜가 좀 읽어주겠어요? 네. 그동안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국민의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지 이런 것을 정부가 밝혀야 한다. 아니 본인이 정부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 정부의 시장. 대명사를 쓰지 마시고 한다는 거지 만다는 거지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정말 이 유체 이탈 화법도 문제지만 이왕 이렇게 메르스가 말 나온 김에 메르스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메르스를 보면은 무능력함이 극치를 정말 달리죠. 이 무능력함의 끝을 보는 것 같아요. 메르스 네. 사태가. 그래서 사실 그 6월 15일에 미국에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또 깠죠. 네. 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 큰형이 까니까 갈 네.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까이기도 하고 단순히 메르스 국민 건강을 떠나서 이 외교 능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 능력을 의심하는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수행 능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보수 세력들이 외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정말 많이 선전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니라는 게 좀 드러나고 있다고 지금 저는 밖에만 생각을 나들잖아요. 이래서. 예, 하는데 선생님 좀 어떻게 이걸 바라보시는지. 오바마 그 측근들이 그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를 맞아요. 그 하게- 기사 봤어요. 그게 위키리크스에 떴어요. 그러니까 폭로가 된 건데 그러니까 뒤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국 외교안보팀 바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실제 바보들이죠.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는 외국에 이제 나가기 틀렸다. 이 메르스 때문에 거기다 탄저균도 있죠. 네. 그래서 이 한국이 좀 메르스와 탄저균 때문에 해외에 가고 싶다라도 이제 오라는 나라가 없지 않을까. 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병균 나라니까. 예, 그 병 자체가 어떻게 옮겨질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윤창중 같은 놈도 나가서 누구 성추행하고 그러면 바로 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교적으로도 이제 거의 힘든 고립돼야 되는 상황까지 왔고. 네. 문제는 이 박근혜 정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시대착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 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대를 못 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 시대에 보면은 명청 교체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명나라가 이제 쇠락하고 청나라가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광해군 때인가요? 네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은 명나라는 이제 끝났고 청나라가 뜨니까 청하고 우호적으로 지내고 네. 명하고 좀 거리를 두는 게 낫다. 이제 더 이상 명한테 뭐 이렇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착오적인 꼴통들 그 당시에 이제 송시열 같은 이제 유학자들이죠. 그런 꼴통들은 여전히 명나라. 청나라를 오랑캐라 그러고 그쵸. 명나라만 좋아한 거예요. 그러다 청나라한테 이제 결국 병자호란이나 이런 걸 당해서 엄청난 이제 수모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랑 똑같은 짓을 지금 사실은 박근혜 정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뷰캐넌이라는 미국의 보수 정치인이 네. 미국이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최단 기간 내에 몰락한 제국이다. 그러니까 초인류 강대국이지만 그 망한 시기가 너무 빠르다. 망한 아직 안 망했는데. 안 망했는데 망할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조만간 지금 거의 망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망한 나라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를 책으로 써서 냈는데 아마존에서 뭐 사인가 뭐 이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난린가 봐요. 뭐 파란이 일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틀린 게 많지만 극우 정치인이니까 하나 맞는 거는 빨리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이 망해가는 속도가. 그래서 옛날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사실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이었죠. 네, 지구에서 네, 소련, 러시아를 멸망시켜서 사이비를 붕괴시키고 한마디로 세계를 자기 힘으로 제패한 그런 유일초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세를 갖고 있었죠. 네. 예를 들자면 중국도 그 당시에 미국한테 얼마나 겁이 많았냐면 중국이 조금 말을 안 들으니까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니까 미국이 유고슬라비아를 폭격하면서 중국 대사관을 폭격했어요. 네네. 그래서 많이 죽었거든요. 네. 중국 대사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항의를 했겠죠. 네. 왜 그랬느냐?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수였다 그러니까 그랬냐 이렇게 하는 정도. 그러니까 와. 그 정도로 네.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는 가서 어. 중국, 러시아 뭐 다 그때 서서 기었습니다. 미국 앞에서 쩔쩔맸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정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폭격을 하고 하던 그런 유일초 강대국이 미국이 2000년 초만 해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15년 지난 지금 동네 북이 됐잖아요. 쳐들어가고 싶어도 못 쳐들어가고. 못 쳐들어가고 매 맞고 푸틴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뭐 미국이 계속 우리한테 이러면 현대적인 무기로 공격할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옛날에 북만 하던 얘기를 지금 다 하거든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동네 북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미국이 국력이 쇠진해지고 쇠퇴해진 상황. 그렇다면 이제 명나라 꼴이고 이미 망한다는 건 눈에 네네. 확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도 이제 친미 일변도의 정책은 당연히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네네.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맞게 북중러의 동맹이 지금 제일 강력한 이 네네. 축으로 부상하고 있거든요. 네. 러시아, 중국, 북쪽 삼각 동맹이. 그렇다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남북 화해를 추진해서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켜서 사실 대륙으로 진출하고 유럽으로 진출하고 맞아. 하는 거를 노려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상황이네. 이 아둔한 아직 이 아둔한 집단은 그런 거를 볼 줄 모르고 아둔한 집. 종교 집단이니까. 그저 그냥 미국만 믿고 따르면 될 것 같으니까 조만간 진짜. 신념 어디서 나오지? 정신병이죠. 신념이 아니라 조만간 이제 병자호란 같은 게 터지지 않겠느냐. 어떡해.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어느 상황이나 시대를 잘못 읽고 역사를 오판하면 병자호란 같은 비극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 다치면 우리 국민들이 다치는 거니까 전 그게 열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게 세월호고 메르스죠 벌써. 벌써 터지고 있는 거죠. 좀 이게 좀 차라리 약삭 빠르기라도 해가지고 국민 이익이라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물론 좋은 대표라고 오너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저는 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께서 들어보시고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주시면 좋은데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좀 이렇게까지 퍼지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정하면서 모든 보고를 서면으로만 받고 있다고 이게 사실인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보고를 서면으로 받다 보니까 가는 과정에서 이 메르스라는 병에 대한 뭐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고열이 좀 있고 이러던가 감기식으로 다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 가서도 중동식 감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그래서 있고 이게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예, 그 초반 진압이 힘들었다고. 근데
왜 서면으로 맞지? 대통령이 너무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는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그거는 아래 것들이 하는 거야. 이런 식의 행동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진짜. 이게 이제 프레시한 기사를 잘 안 보셔서 섬세하게 안 읽어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됐어요?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박근혜가 사실 연산군이랑 비슷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심리가.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연산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연산군이 어릴 때 사실은 엄마한테 강제로 떼서 분리가 돼서 남의 집에서 키워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엄마를 죽이잖아요. 그 누가 죽였냐면 성종 아버지하고 그 궁궐의 실세들이 맞아요. 어머니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산군도 죽이려고 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왜냐하면 얘가 나중에 왕이 되면 어머니 복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대안이 없고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연산군이 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연산군은 기본적으로 그거죠. 첫째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강제로 분리가 되면서 사랑을 못 받은 것도 있겠지만 보호를 못 받은 것도 있죠. 애들이 처음에 주 양육자한테 강제 분리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는 네네네.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는 가장 중요한 욕구의 충족 중에 하나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세상에 나와서 좀 무서워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그 무서워하고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엄마가 옆에서 그걸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세상은 참 안전한 곳이구나. 엄마가 날 지켜주는구나. 위험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에 대한 이제 욕구가 이제 충족이 되고 초기에 돼야 되는 또 한 가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사람에 대한 엄마를 신뢰할 수 있다. 최소한 주 양육자를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에릭슨 같은 심리학자는 이걸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했습니다. 기본적 신뢰감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요 신뢰감이 있어야 이후에 계속 신뢰감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했거든요. 근데 연산군 같은 경우는 그게 없었던 거죠.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됐어요. 자 그러면 사람을 신뢰할 수 없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한테 더 무섭겠죠. 너무 무섭겠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무섭게. 피해의식도 엄청 큰. 피해의식 엄청나죠. 그래서 자기한테 비판하면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산군은 계속 그 걱정을 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배신해서 죽이지 않을까. 난 무서워. 마음 깊은 곳에 이 공포가 있어요. 자, 연산군이 이런 지경에서 왕이 된 사람이라면 박근혜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연산군의 심리와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좀 나았던 것은 그나마 유경수 여사가 기본적으로 인격적으로 괜찮아요. 그런 평가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있죠. 그래서 야당이었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 속에 야당 소리도 들었죠. 그래서 유경수 여사는 괜찮아요. 건강해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했을 거고 잘 키웠을 거란 말이에요. 좀. 네. 근데 이 아버지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너무 어머니하고 사이도 안 좋았고 또 난폭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무서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의 보호를 받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을 텐데 두렵긴 해도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사고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갑자기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어. 정말로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그러지 안 시켜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대통령인데 아내가 죽었어. 그러면 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보호하고 안정을 취하게 해주고 어떻게든 잘 키우려고 하죠. 정치적으로 이용해 본 거네요. 딸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래야지 그 딸을 정치적으로 맞지가 않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왜 딸을 끄집어서 끌고 다니면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시켜요? 저 어렸을 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되게 아닌 거네요. 아니죠. 박정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전에. 저는 부정적으로 평가되기 오바마였다면 절대로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딸을 그렇게 끌고 나와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때 몇 살입니까? 청소년이에요. 전에. 네, 그렇죠. 청소년 때부터 그런 역할을 시켰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상냥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웠겠죠. 그때부터 세상이. 그리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됐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아버지까지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누적된 공포가 극대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극대화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차라리 그냥 박근혜가 자유인으로 살았다면 그냥 뭐 정치와 상관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면 동네 아줌마처럼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또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유신 잔당들이
박근혜를 잡아가지고 얼굴마담으로 이제 잡고 이제 쥐고 안 놔준 거죠. 안 놔주고선 계속 키운 거죠. 키워서 나중에 얘가 써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에도 입문시켰고 결국에는 박근혜 가문을 이제 밀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거 박근혜 씨는 연상군만큼 심하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두 부모를 모두 총으로 네. 이제 저격당해서 잃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관계에서 문제가 많았고 네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가 정말 의문사였고 사실은 네. 뭐 네네. 이제 뭐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것도 죽음이죠. 하여튼 그래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이 세상을 정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해결된 적이 없으니까 네. 그 심리적 상처가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박근혜는 지금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당연히 싫어요. 사람 만나는 거 싫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있는 자리에 가서 말할 때 긴장하는 거죠, 과도하게. 그리고 탄저균이나 뭐 메르스 같은 게 터지면 제일 먼저 청와대 열감지기 설치했잖아요. 네. 이해가 돼요. 이제 화가 나지만 국민들은 죽든 말든 청와대 먼저 청와대 먼저 열감지기 설치한 거가 말도 안 되는 짓이긴 하지만 이해는 돼요. 박근혜 무서우니까. 박근혜 그렇게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을. 그러니까 보고서도 진짜. 서면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 무슨 연결은 되는 것 같아요. 대인 공포가 있으니까 네, 사람 대인 만나는 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대통령 되기 전에도 일정만 소화하고 나면 집에 치과했어요. 일정이 끝나면 지금도 그렇지만 일정만 딱 하지 절대로 사람 접촉을 안 합니다. 대중 접촉을. 그리고 인해 장막 속에서 외부인이 만나자 해도 절대 안 만나줘요. 그래가지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뭐 야당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하죠. 그러니까 보고서를 구두로 뭐 대면에서 받겠어요? 다 서면으로 받겠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뿌리로 들어가면 연산군 같은 어떻게 보면 폭군이 등장한 것은 그 당시에 훈구파가 연산군을 망치면서 이용한 거 아닙니까? 네. 사육하면서. 네. 그래서 지네들한테 필요하니까 그런 연산군을 왕으로 시켜서 뒤에서 배후 조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계에 도달해서 연산군이 폭발해서 사실은 이제 폭군이 된 건데 이것도 지금은 상황이 똑같다는 거죠.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이 박근혜를 사육해서 망쳤어요. 완전히 인생을 망쳤어요. 정신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근혜는 사람을 만나기도 무서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무섭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제대로 그 선생님 말씀 수구보 세력에게 이용당한 뭐 희생양으로 좀 봐도 무방할까요? 그럼 박근혜 그렇다고 대통령을? 봐야죠. 그러네요. 그래서 더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되면은 힘들 줄 알았지만 목숨을 잃을 줄 몰랐다라는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참고적으로 저희 또 작가분께서 그 김종철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분께서 미디어 오늘에 기고한 칼럼 중에 일부를 좀 발췌를 해줬는데 이거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요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가능하겠어요? 즉석 요약? 아니요. 그래요. 이분의 그걸 좀 읽어드리면 네. 나는 메르스 대란뿐 아니라 현재 한국에 안고 있는 중대한 여러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 때문에도 박근혜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믿는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어보겠다. 첫째, 지금 전국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겪는 가뭄으로 진짜 나라 망할 것 같다니까.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명박이 건국 이래 최대 공사라고 호들갑을 떨며 강행한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댐에 가둬둔 물이 아무런 구실도 못하고 있다면 박근혜는 마땅히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박근혜는 철저한 레임덕이다. 네. 그러니까 전혀 책임을 묻고 있지 못하다는 네. 거죠. 분명히 새누리당계 다른 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거면 능력이 진짜 없는 것 거죠. 같아요. 네. 그 다음 둘째, 비리종합 세트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데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성실하기 짝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한 황교안을 총리로 임명하려는 고집을 버리고 있지 않다. 뭐 우리나라 총리가 있었던 시간보다 없었던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셋째, 지난 5월 28일 주한미군 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군 연구소가 실수로 살아있는 탄저균을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해 요원 22명이 균에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발표했다.
세계 63개국에 865개 군사기지를 두고 156개국에 25만여 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이 왜 오직 오산기지에만 탄적윤을 보냈을까? 대통령은 당연히 국회와 함께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미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해야 하지만 아직도 국기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게 좀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박근혜는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내가 임기 말까지 대통령 자리를 지킨다면 나라와 결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라고 좀 마무리를 제 생각에는 해주셨습니다. 네, 박근혜가 아니라 박근혜를 조종하고 있는 수구골통 세력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맞아요. 말을 이게 좀 박근혜가 퇴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극우 보수 세력 불쌍하네요. 자체가 이 시대착오적인 집단이 한국 정치계에서 사라져야 이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얘네들이 더 이상 집권하면 안 돼요. 얘네들 할 줄 아는 거는 종북 사냥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거 말고는 그 완전 무능력자 아닙니까? 중국 사냥꾼들. 종북 사냥만 잘해요. 그거 네. 빼고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네. 근데 그 사냥 실력도 줄어드는 것 같던데요? 네? 사냥 사냥 실력. 실력은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효력이 떨어지니까. 효율이 자꾸 그 사냥을 남발하니까 이제 사냥거리가 없는 거죠. 네, 나도 종부, 너도 종부. 네. 다 종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집단,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네. 정치적 반대자나 건전한 비판 세력은 다 종북으로 몰아서 작사를 내는 이런 미개한 집단이 한국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한 이런 사태는 피할 수가 없어요. 박근혜 물러난다 그래서 김무성이 하면 더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죠. 어우, 더 끔찍해요, 지금. 네, 그쪽 동네는 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지금 김무성 되게 아닌 척하고 있는데 다 네. 똑같다는 거. 축구하셨던데, 폭탄 좀 하시고. 네, 다 똑같습니다. 극우 보수 세력 자체가 일단 이 낡은 정치 집단이 역사에서 좀 퇴장해야 됩니다. 빨리. 그렇습니다. 퇴장하는 그날까지 그렇습니다. 추천한다. 네. 선생님 말씀이 정말 공감이 됐던 게 좀 마무리 좀 정리를 해보면은 시대착오적인 집단이 앞서 있는 시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정말 끔찍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이폰을 샀잖아요. 또다시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저는 우리가 뭐 방송을 할 때 아이폰 카톡으로 주로 연락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안 사시고 삐삐만 차고 다니시면은 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아이폰 3G, 4G, LTE로 장착을 했는데 위에서 우리를 뭐 지배하려는 지배 세력들이 다 삐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떤 소통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내세우는 건 또 소통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그 소통이 적을 소가 아니었나. 적게 통하겠다. 아, 좋다 오늘. 이런 식으로 좀 얘네가 조금씩 바꿔가지고 좀 국민을 혼란시키지 않았는가. 근데 소통을 안 하다 보면은 이 대한민국도 망하고요. 대한민국이 망하면 당신들이 설 자리도 없어지고 큰형은 당신들을 안 받아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생각은 오늘 좀 오랜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제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뭔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이용해서 당신들의 권력의 놀이개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정말 그 누구보다 건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다못해 초등학교 선생님도 일베거 선생님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폐해가 나타났습니까? 근데 한 나라의 수장을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세워서 당신들이 얻으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 결의를 위한다면 좀 이 대한민국이라는 무대에서 퇴장을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의 무대에서 퇴장을 해야 될까요? 좋습니다. 우주 계속 얘기하는데 우주의 무대에서 제발 퇴장하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늘 뭐 박근혜 대통령 뭐 별근혜라고 해서 시작했지만 뭐 별근혜가 문제가 아니고 수구보수 세력 전체적인 게 좀 문제였다. 그리고 이들이 퇴장을 해야지 우리나라 우리 결의가 살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걸로 결론이 좀 내려지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뭐 이것으로 뭐 7회 1부 방송을 마쳐도 될까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네요. 역시 모이면 뒷담을 까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뒷담 너무 재밌네요. 죄송합니다. 아, 너무 불쌍한 사람인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를 사랑하는 보수 세력, 우리 보수적인 국민들 있죠? 표 네. 찍어주시는 분들. 정말로 박근혜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극우 보수 세력의 마수에서 구해서 이제 좀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미워하는 사람도 역시 쉬게 해줘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깊이 하시고 태도를 정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려면 낡은 정치 집단에 마음을 주거나 표를 주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다음 선거 때. 급작스럽게 끝나가지고 떠나려. 투표를 잘하자는 선생님의 이
기침어리 호소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정말 투표합시다, 여러분. 아니 이제 투표를 아직 하려면 2년 봐야 나왔어요 우리. 아, 네, 벌써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임덕이 벌써 와가지고. 내년에 퇴진하면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으로 여러분 별근에 대한 분석 7회 일부 방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안녕.